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월요일. 자, 요번 주 아침 첫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주말 동안 푹 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부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제 한파가 가고 나니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마무시하게 심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나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아시죠? 일반 미세먼지보다 뭐가 더 나쁘냐면 바로 초미세먼지입니다. 지금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지금 쓰여져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해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마스크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소씨가 주말 내내 봤는데, 글쎄요, 저는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녔거든요. 이 소씨가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런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말 동안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계속 심해질 것 같아요. 아마 내일까지도,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도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나타나져 있는 걸 보면 아마 이번 주 내내 비가 오지 않는 한,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으니까 눈보단 비가 오겠죠? 비가 오지 않는 한은 굉장히 나쁜 상태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우리 수많은 수호천사님들,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 마스크 꼭 잘 끼고 다니시고, 특히나 서울 인근보다 이 경상도 지방 쪽이 더 미세먼지가 내일이면 심해진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좀 괜찮은데 내일부터 엄청 심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 꼭 마스크 잘 착용하셔서 이 감기가 걸린다거나 아니면 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정말 건강이 악화되는 일 없게 마스크 꼭 잘 착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도 마스크 잘 착용했잖아요. 이제 뭐 실내는 거의 해제가 됐으니까 실내에서는 그냥 벗고 다니셔도 되지만 이 외부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 챙겨서 다니시길 바라며 저희 건강하고 행복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확실히 뉴스 개수가 많이 적었기 때문에 소씨가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전달해 드린다기보단 제가 직접 발췌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요. 킹영웅, 임영웅 30주 연속 스타랭킹 왕중왕 1위의 대기록을 세웠다. 말 그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스타 왕중왕 랭킹 투표에서 30주 연속 1위를 달성했다라는 쾌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바로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된 이 투표에서 30주 연속 1위를 달성했는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9만 8천 표라는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어요. 이 뒤에는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방탄소년단과 다른 트롯맨들도 위치를 한 만큼 전 분야, 전 장르에서 가수 임영웅이 압도적 1위를 달성했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사의 내용은 적어도 기사의 타이틀이 굉장합니다. 지금 보면 뭐 BTS도 임영웅도 제친 유튜브 1위 한국 아티스트. 이거 IUC 말하는 건데, 이 IUC의 위상을 빛내기 위해서 BTS도 임영웅도 제쳤다. 그러니까 이제 영웅님이 BTS와 함께 계속 거론되는 엄청난 수준의 가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도 제쳤어? 엄청난데? 이런 지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가요계의 영향력을 설명해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정동원 군이 직접 밝혔던 임영웅님에 대한 미담 이야기를 KM 차트 아티스트 부문과 인기 차트 부문에서 각각 2관왕을 달성한 이야기들, 뭐 기부 이야기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여러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를 또 놀래게 만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달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렸죠. 임영웅님이 뭐 540억, 580억을 벌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충격적인 일이 있다. 뭐 그런 가짜뉴스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찾아냈습니다. 찾아내보니까 정말 조회수가 20만 뷰가 훨씬 뛰어넘어져 있었거든요.
야, 이게 아무리 예상 영상으로 가는 어그로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뭐 거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안 보는데 도대체 누가 본다는 거예요, 소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만 접하시는 분들, 또는 공식 팬카페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시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짜뉴스 소식들 나오면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서 보지 마라. 그거 가짜뉴스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번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십만 조회수가 나오니까 유튜버들은 조회수당 광고비로 돈을 버는데 이게 돈이 되잖아요. 비단 이 한 채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돈이 되네? 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국내 유튜버들이 이 베트남 유튜브처럼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티스트에게 도움될 게 1도 없겠죠. 가끔 소시를 뭐라고 하는 안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이야말로 임영웅님에게 악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저는 적어도 저런 가짜뉴스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영상들이 일파만파 번지면 뭐 안티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저것을 보고 가짜뉴스만 쏟아내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런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만들어서 뿌리면 저라고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에 유혹돼서 국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유튜브 채널이 생겨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과 더불어서 요즘 뜨고 있는 또 황당한 채널들이 많아요. 일명 사주팔자라고 하죠. 뭐 이거 믿는 분들도 계시겠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뭐 일정 부분 재미삼아 사주팔자 보기도 하고 뭐 타로카드 점도 보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 사주팔자를 운영하는 이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연예인들에 대한 사주를 한 번씩 보는데, 이게 또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 사주팔자 분석을 한 내용을 올리곤 합니다. 이게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기 이전에 뭐 재미삼아 올릴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일파만파 번지다 보니까 이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운명을 가지고 막 거론하는 컨텐츠들도 올라와요. 그냥 뭐 간단하게 임영웅님의 사주를 보면 뭐 스타가 될 상이다, 뭐 요 정도의 간단한 기분 좋은 풀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임영웅님의 과거부터 전생 뭐 심지어 후생까지, 아니 뭐 후생을 어떻게 알 겁니까? 이런 영상들도 소비를 많이 하다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관련하여 말도 안 되는 낭설이 좀 번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돈이 되면 될수록 이것을 생산하려는 아마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튜브는 돈이 되기 때문이죠. 기왕이면 좀 좋은 내용으로 많이 생겨나면 좋을 텐데,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 리뷰를 하는 채널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애매해져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주팔자 유튜브 채널도 소비를 과연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정말 우리 많은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유튜브를 소비해야 하겠다. 자,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런 기사에서도 쏟아집니다. 김연자에 이어 송가인도 캐척했다. 얼마를 줬나? 임영웅을 비롯한 트롯맨들은 어떤가? 이 도대체 뭔 내용이길래 임영웅님이 이런 가수들과 함께 거론이 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바로 기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언급된 분들도 이 기부를 해온 분들인데, 특히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부는 그 단위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이 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부 금액은 뭐 수억 원 단위입니다. 수억 원의 기부를 하는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영웅시대 분들이 또 거기에 감격을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가수가 팬클럽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대다수의 가수들은 자기 이름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팬분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임영웅님이 인성이 바르고 수많은 팬들을 격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마 가득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 바로 제가 직접 찾은 건데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발레를 배우는데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배경으로 퓨전 발레 공연을 한 영상이 무려 4개월 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남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른 노래도 아니고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배경으로 이렇게 발레 공연을 한 영상이 이게 조회수가 1.7만이나 나왔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설명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감미로운 임영웅의 보이스와 이 어린 친구들의 맑고 고운 손짓, 몸짓, 표정이 극적 조화를 이룬 발레 작품이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야, 임영웅님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가 얼마나 많은 연령대와 전 국민에게 번져 있었는지 이제는 이 노래를 배경으로 어린 친구들까지 발레를 합니다. 제가 성인부 이 회원님들이 뭐 댄스도 하고 발레도 하고 합창도 하고 뭐 이런 건 많이 봤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발레하는 공연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제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또 번진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홍해걸님의 이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여기 보면 의학 채널이에요. 이 홍해걸님은 의사 선생님으로 정말 뭐 방송 프로그램에도 많이 등장했고 또 유명한 애처가로서도 유명한데 자, 이분의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여러 건강 상태에 대한 영상도 올리고요. 특히나 이 라이브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 가지 독특했던 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꼭 들으셔야 한다. 왜냐하면 이 척추질환 의사 선생님 편에서 운동할 때 요즘 유명하신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노래를 하면 좀 지루할 수 있고 이 운동 자체가 아무래도 즐거운 운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척추 운동 같은 경우는 뭐 댄스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좀 지겹고 이것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때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저희 한 수호천사님이 댓글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참 놀라운 게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저명한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건강한 척추질환 운동을 할 때는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위로받으며 또 임영웅님의 이 노래의 긍정적인 파워를 회복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 심적인 치유가 됐고 암투병이라던가 큰 대수술을 해야 하는 분들도 많이 건강해졌다라는 사연을 제가 예전부터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척추 질환 관련 운동을 할 때도 임영웅님의 노래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실제로 몸과 마음 모두에 위로를 주고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시켜주는 치료의 힘이 담긴 노래를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부르고 있구나. 정말 대단한 가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성공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요. 이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특히나 요즘 어린 MZ세대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3대 초대형 기획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군데가 바로 이 SM 엔터테인먼트일 겁니다. 최근 이수만 대표가 이제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주식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이 카카오가 이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한 해 만에 CJ ENM도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런 사실보다도 이 SM 엔터테인먼트, JYP,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방탄소년단의 하이브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이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습니다. 기획사, 소속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곳은 정말 엄청난 지분 투자를 받고 엄청난 인원들에 의하여 스타들이 탄생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기획사예요. 규모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임영웅 님이 탄생한 이 물고기 뮤직은요.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너무 놀랐습니다. 홈에 들어가면 맨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사진이고요. 프로필 항목을 누르면 임영웅 님의 프로필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갤러리를 누르면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사진을 쭉 볼 수 있는 탭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앨범을 누르게 되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과거 첫 앨범부터 최근 앨범까지 쭉 살펴볼 수 있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나아가 영상을 누르게 되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 영상들이 쭉 뜨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물고기 뮤직은요. 아티스트 임영웅님만을 위한 소속사라고 해도 과언이 절대 아닙니다. 참 신기한 건 이 정도 성공을 하면 사실 다른 가수들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이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방탄소년단이라는 엄청난 그룹을 탄생시킨 방시혁이라는 대표가 만든 엔터테인먼트사입니다. 방시혁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이기도 하죠.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방탄소년단이 대박이 나고 나자 어떠한 일을 벌리게 됐냐? 지금 뉴진스 있죠. 이 뉴진스 역시 이 방탄소년단이 만들어진 소속사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에서 후속 모델로 나온 것이 임영웅님과 경쟁을 하여 빵점 사태가 만들어진 이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이기도 하죠. 자, 이렇듯 기본적으로 소속사가 대박이 나면요. 후속 가수를 내세우게 돼 있어요. 이거 뭐 방시혁 씨만이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뱅이 대박이 나니까 블랙핑크가 나오게 됐죠. 사실 이 물고기 뮤직의 신정훈 대표님 역시 왜 이런 것들이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왜 1인 가수만 고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은 정말 의리로 가는 이 연예계에서 정말 둘도 없는 엄청나게 유명한 청렴한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청렴한 분들이라고 해도 뭐 후속 가수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정훈 대표님이 후속 가수를 만들지 않고 오로지 1인 가수 기업으로서 소속사를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정훈 대표님은 아티스트 임영웅님 말고는 다른 가수에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집중하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 한 명에게 오로지 집중하는 것도 버겁단 얘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물고기 뮤직 소속사의 규모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이러면 또 몇 마디 하실 분들이 있어요. 뭔 소리냐? 지금 수백억을 벌고 있는데 무슨 규모가 작냐? 근데요, 이 하이브나 YG 같은 대형 기획사를 보면요, 연간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 단위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대규모의 매출을 올리거든요. 그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수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이 방탄소년단의 사례를 예를 든다면 방탄소년단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 중에 여러 부분을 배분을 해서 새로운 가수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데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정훈 대표님은 그럼 어떻단 얘기죠? 오로지 그것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신규 앨범, 다시 벌어들인 수익을 재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슬슬 다른 가수 준비해서 뭐 여성 가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임영웅님의 뒤를 잇는 다른 장르의 가수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콜라보 무대를 갖고 콘서트를 하면 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대박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정훈 대표님은 앞뒤 옆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임영웅이다. 이건 마치 수호 씨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로지 임영웅인 거죠. 아니죠. 저보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수호천사님들,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이 더 흡사합니다. 오로지 임영웅이에요. 그러니까 한눈 팔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고기 뮤직 소속사가 YG나 SM처럼
이 대규모로 성장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대규모가 되려면 많은 이 주식 지분을 판매를 하면서 많은 이 투자자들, 주주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많은 거대 자본을 받아들이면서 사이즈를 키워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되면 회사의 방향성이나 가수의 방향성이 이 주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들을 신정은 대표님이 방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투자를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주주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게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공이 많은 배는요,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게 되기 않기 위하여 신정은 대표님이 최대한 작은 규모여도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오로지 임영웅을 바라보며 지금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신정은 대표님이 영웅님에게 도움이 되고자 방송 출연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요즘엔 출연조차 하고 있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오로지 임영웅님에게만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신정은 대표님을 가끔 비하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소속사를 더 야물딱지게 돈만 보고 운영하려고 했으면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임영웅님이 엄청난 예능방송과 지금 광고를 찍느라 LA 콘서트는커녕 행사 뛰느라 정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모습이 없을 수 있냐면 바로 신정은 대표님이 오히려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원하는 방향으로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게 든든하게,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 곁을 잘 보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보가 가능하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신정은 대표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이 든든하게 임영웅님의 앞길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정은 대표님을 떠날 수 있음에도 재계약을 하고 이 물고기 뮤직에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을 버는 것에 집중했다면 더 큰 대형 기획사에서 왜 러브콜이 안 왔겠어요? 저런 3대, 4대 기획사에서 러브콜이 왔을 겁니다. 한때 그런 소문이 났었죠? 이 방시혁 씨가 대표로 있는 이 방탄소년단의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와 물고기 뮤직이 이렇게 합병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 양측 소속사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그런 이야기가 꼭 오고 가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누구든 탐낼 수밖에 없는 슈퍼스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임영웅님이 옮기지 않고 신정은 대표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그만큼 신정은 대표님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편안하게 최대한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 영웅님에게 우리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노래를 부르자라고 말했던 그 초창기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말 그대로 초지일관한 모습으로 초심을 잃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LA 콘서트로 진출을 하는 속도가 조금은 늦어진 것 같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속을 해봤자 5분 10분 차이 난다고 하죠. 팽하니 쏘고 달려가 봐야 5분 10분 정도 지나면 신호에 걸려서 결국 내 차에 따라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임영웅님과 신정은 대표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속 주행을 쭉 하지만 신호등에 잡히거나 각종 사고가 일어나서 오히려 뒤처지지 않고 묵묵히 안전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정속 주행을 통해서 지금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날이 더 기대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진 몇 장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렸을 때 사진인데 굉장히 희귀한 사진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앞머리만 염색하고 뒤에는 이 김병지 선수처럼 뒷머리를 기른 모습.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초등학교 시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앳됐던 시절에도 임영웅님은 정말 열심히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서 나중에 졸업 앨범을 보면
완전 김명지 선수 느낌이죠. 요때는 이게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뒷머리를 이만큼이나 길러서 염색까지 하고 뭔가 까무잡잡한 축구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의 얼굴이 살짝은 있지만 지금의 세련미와 비교하면 이게 정말 임영웅님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임영웅님이 이 굉장한 슈퍼스타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진 하나가 또 눈에 들어와요. 이게 정말 임영웅님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린 시절에 찍었던 임영웅님의 사진 같습니다. 이 V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앳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나이대를 보면 한 10살 미만일 때 같아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을 다니던 시절 같습니다. 이런 앳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지만 지금은 정말 슈퍼스타로 성장해서 이제는 이렇게 천진난만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를 위로하는 대스타가 되어서 세계 무대의 진출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해맑게 자라서 슈퍼스타가 되어 자수성가했다고 하니 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도 저는 좀 굉장히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조금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을요, 오늘 오후 저녁에도 마구마구 쏟아낼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